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랠리입니다. 사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 그리고 시장 폭락해도 공포의 살아남을 싸도 너무 싼 이 주식 2배 수익 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증시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애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횡보장세, 쭉 약간 하방 추세의 횡보장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장은 내년 중순까지, 내년 1월 중순, 정확하게 다음 달 중순까지는 앞으로 2주가량은 더욱더 이런 횡보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들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죠. 이렇게 지루한 시장 속에서 지금 현재 특히나 굉장히 많이 조정, 좀 하방 추세를 이끌었던 업종이 바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지 우리가 해당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투자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370조 증발한 코스피 시총 반도체 성장 침체 2차전지 약진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죠. 올해 들어서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코스피 시장이 시가총액 370조 원 이상 쪼그라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하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요인을 미쳤던 게 누구죠?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역시나 파월 의장입니다. 미국의 지금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이 사라졌고 산타렐리아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방 추세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TSMC 대만의 TSMC이 좀 밀리고 특히나 2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 증시 하락에도 유일하게 잘 올라갔었던 기업이거든요. 최근 이렇게 하방 추세, 1년간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이러한 힘든 시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상승세를 달렸던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주가가 고가 대비 30% 이상 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타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 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부분이 비교적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주가가 빠졌을 때 기관들이나 외국계 투자 자금들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반등의 가능성이 주어졌을 때 가장 누구보다도 빠르게 먼저 선취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 최악의 경기 상황들, 최악의 증시 상황들, 특히나 내년도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현재 시장에서 우리 전기차 기업들은 어떤 대처법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대처법 사이에서 내년도 2023년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 트렌드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 때 전기차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것들이 주목받을지를 오늘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최근에 증시 트렌드 내년에 가장 먼저 쓸어 담아야 될 그들 중에서도 실적 성장자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경기 침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슬슬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들은 더 이상 환율,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금 이제 원재재 가격이 아무리 비싸진다고 한들 너무나도 비싼 비용의 제품이 나오게 되면요. 사실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안 그래도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비싸게 살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은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내년에 가장 기업들이 처음으로 해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용 절감에 집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제품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납품하느냐. 물론 품질도 중요했고 경쟁력도 중요하고 기술력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적당한 가격에 고객들에게 제품들을 인도하느냐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태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마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왔던 성장기였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서 이러한 성장기에서 살짝의 지금 현재 성숙기의 현상이 보여지는 조금 더 이 지금 전체 매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도 같이 늘어났었던 비용 부분 있잖아요.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누가 시장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번에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냐가 키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지만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면서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 노력들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동화 로봇을 도입한다. 흔히 여기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기차 조립부터 다양한 공정에서 이 전기차의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에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될 전망인데요. 실제 보시면 실제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지금 이제 얼티 엄셀즈와 인조 흑연 음극재 대규모 공급을 체결했다. 소재 국산을 넘어서 첫 수출의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생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흑연 원료인 지금 현재 탄소 소재 자회사인 PMC테텍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원료의 최종 소재의 생산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내재화했다. 독자 개발한 제조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도입해서 제조 비용 절감과 실시간 품질 관리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기차를 만드는 현대차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형 미래형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짓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까지 불량제도 조절하는 EV6 로봇이 조립도 척척이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하고 기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 로봇들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기아 스마트 팩토리 영상을 공개했는데 모듈 장착에서 도색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며 전 과정 자동화로 품질을 크게 높였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사람이 요즘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이 직접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장인 정신을 가지고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균일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기계들이 지치지 않고 실수 없이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로봇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을 도입시켰을 때 사실상 더욱더 완성도 높은 제품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OECD, 특히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기업 국가들 중에서 지금 이제 해고 비용이 최상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최퇴직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자금을 지금 현재 희망퇴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퇴직을 시키게 됐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소송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해고 비용을 늘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터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뭐 독보적인 일이죠. 요즘에 그나마 성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면에 있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생산을 스마트 팩토리에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내년에는요, 로봇이 더욱더 많이 도입되고 사람들은 고용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제조업 쪽에서는요, 연구, 개발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제조 쪽에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게 비용을 줄여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번 연도에 가장 핫한 이슈 뭐였죠? 바로 지금 천연자원, 그러니까 광물들, 원자재들의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단시간에 너무나도 비싼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단기간에 400포인트 1000%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죠. 10배 나오는 가격 원자재들도 있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생산을 하는 제조를 주로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서도 이런 중국에게 원자재를 거의 의존하다시피 해서 수입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가면서도 지금 자연스럽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바로 배터리 소재의 리사이클링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대기업 계열사 등도 연이어서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배터리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생산 양산과 과정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폐스크랩 물량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 된 전기차 폐배터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경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 항상 지금 현재 물론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인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장을 만드는 데는 빨라도 1년, 지금 느리면 2년 정도 걸립니다.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요. 2년 정도 안에,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공장들이 지어진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의 설립이 시작돼야지 2025년도부터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연도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폐배터리 업계에서는요. 그게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2025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유럽 규제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원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업계가 대처해야 될 지금 법적 규제로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재활용 규제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두 개를 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유럽 같은 경우 간단하게 보면 2030년도부터 리오미튬 배터리를 재활용이 의무화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재료의 주요 광물 조달이 40%가 미국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수출 또는 처리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중국을 포함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관계된 주요 광물이 포함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중국 규제하려고 만드는 법인데요.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원자재, 이 2차전지 원자재를 수입 비중이요. 중국에 거의 독보적입니다. 물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작은 것들은 60%, 50% 정도에서 많게는 거의 80%, 90%에 가까울 만큼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소재들을 만약에 지금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다 사용하고 난 폐배터리들을 다시 한번 미국에서 리사이클링, 재활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한국에서 리사이클링 한다고 한다면 한국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폐배터리가 활용이 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건 이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온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는 이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전기차를 생산해내는 그리고 특히나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안정화를 꿈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쓸데없는 비용, 대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폐배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원통형 배터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생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쉽게 쉬운 형식을 취하고 있고 대량 생산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것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왜? 원통형 배터리는 옛날부터 많이 생산했었거든요. 물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말고요. 여러분 뭐 건전지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양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대량 생산이 유리해진 부분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도 공개한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 계획을 올해 실현한다면 전기차 시장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내년 정도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테슬라가 내놓고 있는 세미 트럭에도 벌써 이 원통형 배터리가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원가 절감 부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게 바로 원통형 배터리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BMW까지도 이 원통형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원가 절감을 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다양한 방식의 변화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충전 방식의 표준화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이때도 바로 방식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와 충전기업자의 공통 충전기 통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준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요. 다양한 기업들이 좀 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가 이런 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소비자가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충전 제작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죠. 원래 여러분들 모든 제품들은요. 대량 생산, 소량 다양한 방식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다양한 생산, 소량 생산, 소량 생산 같은 경우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지금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품종이 적고 지금 딱 하나만 기준을 잡아놓고 이걸 대량 생산한다고 하면 가격이 더 싸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틀에서 수천 개고 수만 개고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당연히 더 싸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표준화되는 되는 것이 굉장히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최근에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도 비용 절감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영업사원을 지금 현재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매출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워낙에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브랜드 파워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꽤 있죠. 펜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차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비교해서 구매하기보다는 이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괜히 영업사원에게 더 비싼 자금을 돈을 내면서까지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인터넷 구매가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100%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여론이 차가웠다. 대표적으로 고관여 제품을 지금 이제 제품 입할 때 시간, 노력, 돈을 많이 들이는 제품 이런 제품을 접할 때 자동차를 실물도 보지 않고 누가 사겠느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자동차 온라인 판매의 수익률은 갈수록 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너도 나도 온라인 전략을 강화하는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모든 자동차 판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런 것들 이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이 인건비 비용이 좀 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도 좀 깎아주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이것을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업사 지원 필요하죠, 임대 비용 필요하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비용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식으로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원통형 배터리 새로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통형 배터리의 도입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충전 장치 표준화 그리고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알겠어요. 그죠? 근데 뭐 다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죠? 심플하게 알고 가면.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될 걸 뭔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이들 중에서 집중해야 될 만한 것은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 바로 리사이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요, 현재 이 원자재가 없는 국가입니다. 원자재가 없는 국가라는 건요,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평생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 미국의 보조금은 꿈도 꿀 수 없을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 본토 안에 배터리를 물론 짓는 것도 중요하겠죠. 배터리 공장을 짓고 미국 중심의 생산을 통해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이 수출 시장 어떻게 되죠? 망가지겠죠.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서 광물을 들여와서 만든 배터리라도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한국산 리사이클링을 한 한국산 광물을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리사이클링 시장이다. 폐배터리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바로 이 리사이클링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지금 현재 해당 산업을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바에 따르면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규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앞에 눈에 다가온 것이 바로 폐배터리 시장입니다. 2025년도 경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본격화된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머지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뭐 벌써 2023년이잖아요. 그죠? 벌써 2025년도까지 몇 년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2023년도부터 매출의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입니다. 실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시면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라에 지금 현재 적용되고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세비캠의 지금 현재 미래 전망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 2021년도부터 지금 현재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정확하게 2022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매출이 규모가 2배가량 이상 늡니다. 2021년도 규모에서 대비해 봤을 때는 거의 뭐 3배 가까운 성장이 2024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런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장의 눌림목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거품이 낀 가격도 아니고 거품 이후 몇 퍼센트 급락, 50% 반토막 나는 주가까지 보이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조정받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잡아야 된다. 물론 다른 거 좋죠. 스마트 팩토리, 온라인 판매, 충전 방식 표준화 다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충전 방식 표준화요? 사실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의 방식 따라가는 거고요. 원통형 배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사실상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대단하지만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누가 주도해요?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짓는다라고 선언하면 사람들이 우리 자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성노조 때문에 못 짓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산업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될 산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을 때 역시나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내년도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매집해도 좋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세비캠이라는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 좀 더 안정적인 측면을 넘본다라고 한다면 성일 하이텍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수급적인 부분, 요즘에 워낙에 수급이 힘들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보유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주가의 방향과 외국인 매집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매집을 해보셔야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말해서 뭐 물론 방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비교 방식에 따라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세비캠이라는 기업이 조금 더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대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기업이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워낙에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대기업들하고 좀 연관된 게 좀 많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성일하이텍, SK이노베이션과 폐배터리 합작사 설립에 강세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그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분을 보시면 좀 재밌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하이텍이 누구랑 좀 관계가 좀 깊은 기업이냐면요. 보시면 최대 주주 그리고 10% 이상 주주가 보겠습니다.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벤처투자라고 합니다. 재밌죠? 삼성계열이라는 부분이겠죠. 절대 대기업의 지금 현재 인프라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들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좀 더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외국인 수급이 좀 잘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난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천천히 한 달 정도 이상 동안 매집해 보시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세기피캠 같은 경우에도 매집해도 물론 좋겠지만 등락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은 보통 2, 3개월간의 좀 더 긴 호흡으로 매집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2023년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바로 비용 절감이다. 이 비용 절감이다. 비용 절감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업종들은 폐배터리다. 그죠? 그 기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과 세빛캠이라는 기업인데 성일 하이텍은 삼성 계열이다. 거의 뭐 계열까지는 아니겠지만 삼성이 엮여 있다. 세빛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좋으나 상대적으로 매출 전체 규모 자체가 적죠. 성일 하이텍업 사실 뭐 비교해 보면은 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 전체 매출 규모가 기업으로 치면 전체 매출 규모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술력은 좋으나 지금 현재 당장에 매출 규모라든가 안정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물론 있기 때문에 지금 등락폭이 클 것이다. 나는 큰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비캠,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파동의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일 하이텍을 위주로 매집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만한 2023년도에 한 방에 있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니까 꼭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매집하시 보신 것도 여러분께 추천드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에 제가 방금 짚어드렸던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 총정리 자료집들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자료집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에 이재진의 사학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 클릭하시면 검색하시면 맨 처음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무료 급등추천주, 무료 시황, 그리고 무료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무료 급등추천주 들어가셔서 지금 다양한 정보 공지들 중에서 2022년도 하반기 100% 급등 2000지 자료집, 요 자료집을 통해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에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차세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인데 폐배터리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까지 전부 다 종목들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위에 보시면 삼성, 로봇, 애플 VI 관련 종목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들도 퀄리티 높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당 자료집들도 100% 무료로 얻어 가시면 여러분들의 2023년도 투자 든든하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퀄리티 높은 자료들 여러분들께 100%다 무료로 나눠 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무료로 회원 가입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한번 검색하셔도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